운인사명이 195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축 일주편입니다. 기축 일주 비견 깔고 있죠. 여기에 겁자를 깔고 있는 경우도 있고 비견을 깔고 있는 경우도 있다. 흔히 이제 비견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서 보통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명리 공부할 때 이제 초반에 배우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죠. 특히 이제 천간에 드러난 비견은 지지 관계를 잘 봐라. 그것이 이제 진짜 의미라는 거죠. 지지 비겁 같은 경우는 나의 근이 되어주는 건 분명한데 역시 일지와 시지의 연결성을 잘 봐야겠죠. 내가 가진 인자를 더 잘되게 키워주는 아주 좋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진 것, 예를 들어서 재성을 탈취하려고 한다든가 내 관을 깨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배신당하고 지인, 친구들로 인하여 구설에 오르게 되고 법적인 문제를 생기고 뭐 등등 그렇죠. 인간 세상에 온갖 일들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존재, 나하고 기질도 같아. 너무 친해. 그래서 그런데 배신당하면 쓰라리죠. 원래 아주 먼 사람, 나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는 배신당할 일도 없어요. 항상 가까이에 적이 있다. 스릴러 영화의 공식 아닙니까? 겁재는 원래 성향 자체가 내가 인식하기에 겁재, 재물을 가져가는 겁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계하죠. 신뢰를 다 안 준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라면 내가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판단했구나. 너무 느낌으로만 사람을 대했구나. 이런 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배신당해도 그럼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비견. 기축 간여지동 간지가 겁재를 깔고 있는 뭐 임자 대표적으로 굉장히 고집이 세죠. 제일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만나본 임자 일주들도 다 그래요. 지가 왕이야. 결국은 조언을 듣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 멋대로 해. 그러니까 잘 안 되지. 구조가 예를 들어서 임자 같은 경우 사회의 사화를 잘 합으로 끌어온다 쳐봐요. 그러면 성과가 나름 있겠죠. 운에서 깨지거나 하지 않는 한. 근데 오하다. 그러면 내가 충으로 두들겨 패서 끌고 와야 되니까 정말 힘들게 해야 된다고. 그죠? 물론 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이 충분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형태. 그리고 내가 또 술도까지 깔고 있어. 돈 창고까지 갖고 있어. 뭐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드물겠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술토 뭐 이런 것이 연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비겁이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벌어서 남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구조의 문제다. 이제 기축도 뭐 신유나 을묘나 이런 고집스러운 간지 일주이긴 한데 뭐 이따 12연성 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조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근이 되어주는 비견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간여지정 특유의 주체성, 고집 이런 것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화를 깔고 있는 사람, 일시에 특히 이제 지금 일주론 하니까 일지에 화를 깔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이럴 가능성이 많고 해자축을 깔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냉철한 속성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사람 인정 많고 뭐 정인 같은 게 있어서 그래도 어떠한 순간에는 이제 돌변할 수 있죠. 잠재되어 있는 아주 냉정한 기질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을 자를 때 팍팍 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지장간 개신기 비견들과 식신생재한다.
같이 협업해서 사업 같은 거 하고 일하고 그러면 성과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견들의 확장해서 이제 비겁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내가 유지할 것이냐, 그런 연대를 맺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 축토는 5화를 만나면 이제 원진계문 탕화가 발동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오라는 양인간제하고 내가 오축 원진계문 탕화의 관계를 맺고 있어. 사람들하고 열나 싸우겠죠. 나는 그 무토가 가진 오화 생각을 인멸시켜 버리려고 너 그거 틀렸어 임마 이런 식으로 묵사발 내려고 하는 기질이 당연히 있겠고, 무오는 그것에 반발할 것이고, 또한 뭐 인기 같은 거, 사랑 이런 걸 내가 무토가 가진 걸 내가 뺏어오겠다, 그럼 관계가 좋을 수 없겠죠. 만약에 시에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귀문적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제 탕화의 기질이 발동할 때는 당연히 화가, 분노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무식상 부조 천간에 식상이 드러나지 않아 평소에는 조용해, 자기의 의사표현 잘 안 해, 그러다 결정적일 때 혹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이 오축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런 애, 저 사람 저런 면 있는 거 몰랐어, 역시 조용한 사람이 한 칼이 있어, 이런 것이 이런 일주의 속성인 거죠. 식신이니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이 재물적 성과가 더 좋겠죠. 그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속성이 당연히 있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의 불미 요소 인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지장간에 돈을 갖고 있으면 구두쇠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구두쇠까지 가지 않아도 돈을 잘 모은다, 드러나지 않게 잘 숨겨둔다, 짱 박아둔다, 저축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간여지동 일주들이 참 고쳐야 되는 것은, 배우자 특히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의 근이 돼줘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길 바란다, 내 의견에 항상 동의해 주길 바란다, 이런 단점을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다른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인성적 수양이 덜 됐을 때 타고난 겉 속성이 자꾸 발현되는 것이죠. 묘, 무덤에 들어가라. 이게 긍정적으로는 이제 자체 이미지라고 해서 내가 좀 겸손한, 그죠?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 특히 이제 경금 상관이 임묘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말한다, 처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무덤에는 항상 뭐예요? 자원이 부족하죠.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약해야죠. 그런 속성이 있다고. 가진 것을 아껴 써야죠. 그런 면에서 알뜰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지런을 떨죠. 부지런히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묘지를 깔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직원이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만 알고 또 묘지 깔고 있는 사람 그거만 보고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또한 이 부정적인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에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 들어가는 거잖아. 어둠 속에, 이 해자축이 어둠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 상관이 임묘하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깜빵 가요. 갇히는 거야. 그죠? 나쁜 짓 하면 그렇게 되겠죠. 지지신금이든 천간의 경금이든 상관이 인성에 잘 폐인되지 않을 때, 인성이 있어도 무력해질 때, 특히 뭐 사유축 이렇게 되면 뭐 굉장히 무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신합 이렇게 되면 또 죄를 만들려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그래서 형을 받는 그런 식의 구조. 그래서 사주 보면 이제 사기꾼 사주도 딱 보이거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말하기가 싫어요. 자, 그리고 묘 들어가서 뭐 해야 돼? 등잔불 켜고
남는 시간에 종교명리 철학성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그래야죠.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특히 묘운 올해 진년 같은 경우는 신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일간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들어가니까 너무 고개 들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진토라고 하는 정인 공부 속에 열심히 들어가라. 그러면 그 진정무토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 무게합 이 개수를 통해서 발현되잖아요. 내 아는 것을 내가 식신적으로 쓰잖아. 그럼 을목을 키울 수 있죠. 이거 반대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푹 빠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갑진이니까 그런 공부를 통해서 빠르면 올해에서 이 진토라는 정인적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 감목을 거둘 수도 있겠죠. 고독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인성운에 공부 안 하면 언제 할 거야. 그죠? 식상이 가득한 이제 그런 사주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식상 공막 나고 그러면 관하고 연결된 식상이어도 이게 정규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 사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하죠. 뭘 조심하냐? 제가 이제 제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상담을 하면 항상 한 급 위로 얘기를 해줘라. 그건 사람이 정해진 격이 낮다, 뭐 어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격이 막 성격이 안 되고 파격이네. 뭐 격이 낮네.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실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그 스토리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겉멋만 본다고요. 그래서 뭐 명리가 늘겠나. 그러니까 상대가 이러이러한 직업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제 식상이 공막나서 관하고 이 연결성이 공망이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계속 갱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겁다자 구조인데 지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격각이 난다든가 이러면 역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는 계약직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하고 그러지 말라고. 의료인 구조면 의사, 간호사 다 이런 직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을 높여줘. 그러니까 그런 급은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인성의 향배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는 인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으냐? 예를 들면 연주에 바짝 서 있냐? 그죠? 국가 자격이냐? 국가 자격이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고급 자격이냐? 정인이 있는데 쟤 열심히 재극인 되어서 아이고 이건 뭐 그렇게 가치 높은 게 아니네. 이런 식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뭐 의사가 될 수는 없는데 잘해야 뭐 간호사하고 뭐 간호조무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듣기 싫겠죠. 아이고 의사도 될 수 있었는데 어릴 때 공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다르고어다른 거죠. 명리 상담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그 유시민 씨 목포에서 강연한 거 들어보니까 이제 말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해서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혹은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시민 씨가 말한 것이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더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록을 위해서죠.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구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 문자라는 것이 탄생을 한 것이고 근데 문자가 탄생하면서 오히려 말의 가치, 말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무슨 얘기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라이브의 속성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TV에서 대부분 녹화, 편집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막을 겁나게 많이 쓰잖아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죠? 생방에서, 라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생동감,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강연, 이런 것이 실제 그때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감 나는 거고, 그것이 진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강연이라는 형식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복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강연을 하고 저기서 저 강연을 해. 만약에 그 하나의 내용으로 TV에서 생방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써먹을 수 없잖아. 근데 오프라인 강연이라는 것은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는 복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한 거 반응 좋으면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좀씩 바꿔서라는 것은 청중의 속성, 그 무대의 특징 이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 명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튜브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제 제자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라는 도구를 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죠. 하지만 언어는 진짜를 전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도 그래서 야, 다 기록해 뭐 이런 거 아니었다고. 내가 저 써줄 테니까 그거 열심히 읽어 아니었다고. 후대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해내서 서로 맞춰보면서 이제 기록물들을 남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언어는 여하튼 밖으로 내는 순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글로 쓰는 순간 분별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항상 그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사유라고 하는 것, 말로 전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 명리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정교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도구로 써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한 선생입니다. 제자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기록의 화신이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전해주겠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란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책들, 대중서적 이런 거 너무 읽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고전 해석 이런 것도 다 팔리기 위한 기획품이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독자들을 굉장히 낮춰보는 거야. 우롱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쉽게 쓴다고 쉬운 것에서는 큰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 고전을 평이하게 해설한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도움 안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철학에 공부하고 싶어. 그럼 원서 공부해야 돼. 물론 그 전에 개론, 철학사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되지만 철학자들 제대로 원서 공부해야죠. 어느 세월에 하겠냐고. 그 대학원 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갖는 거죠.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니체 책 정도나 좀 읽은 거 다 읽지도 못했어. 니체가 14권 냈다고 하지만 자라스트라 이 사람을 보라. 또 뭐야? 비극의 황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죠. 그런데 재미없어, 솔직히.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정도가 재밌고, 니체는 워낙 유명해서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니체는 여자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죠. 르살로메 이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차이잖아. 타협을 해. 그때 그 걔 이름이 뭐더라? 뭔가 어떤 다른 남자도 곁에 섰어. 그 친구가 원하는 사귐은 뭐예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냥 셋이 동거하자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 없이 철학적 토론하고. 그런데 한 2주 정도 이렇게 살다가 니체하고 계속 이제 토론을 하죠. 막 토론을 해. 철학적 토론을 해. 그리고 니체가 또 청혼하니까 이제 튀었어. 튀면서 이제 뭐 쪽지를 남긴 거야. 뭐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하고 2주 철학적 토론을 했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떠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니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었겠지만 그래서 니체가 자살도 생각하고 막 그러죠. 편지도 남겨요. 당신을 갖지 못하는 것, 그 고통이 너무 크다. 뭐 차라리 죽고 싶다.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당신은 이런 내 심정조차 관심이 없겠지만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여자가 결혼을 하죠. 다른 유대인인가 뭐 하여튼 결혼해. 상인인가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니체가 받은 충격이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 독신주의자야. 그냥 나는 남자하고 같이 살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그 성 생활 이런 거 관심 없어. 소유되기 싫어. 난 자유는 살 거야. 이제 그런 철학이 뻥이었다. 이런 생각을 니체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고통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아팠잖아. 진짜 사주 보면 그래.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서 끊임없는 고독 속으로 자발적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러니까 몰입해서 육체적 고통을 잊을 정도 그런 식으로 사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인을 위한 책을 쓸 바에야 아무도 읽지 못하는 책을 쓰겠다. 이게 뭐 니체의 뭐라고 해야 돼? 지필 목표, 지필 방식, 의도 뭐 그런 거 있죠. 그 가치관. 그래서 그런 독특한 책이 나오는 거고 동시대에 뭐 인정 받았습니까? 엄청 개무시당하고 뭐 출판하려고 해도 잘 안 받아주고 하지만 그는 알았죠. 천재였기 때문에 대천재거든요. 알았죠. 내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걸 너희들이 뒤늦게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통찰력,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갖고 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좀 하세요. 쥐뿔 안 되면 좀 어때? 그죠? 맨날 굴종하고 쭈삣쭈삣 자기 의사 표현 못하고 그냥 굽신굽신 거리고 적당히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 세상에서 뭔가 족적을 남길 거야.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내 사주의 길을 이렇게 세팅하고 그 길을 나는 우보천리로 갈 거야. 난 해낼 수 있어. 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그런 실력을 가졌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야 돼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믿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남아요. 그래서 주눅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면 상담을 해도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은 저질러.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 하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부대껴 상사의 미움을 받아 사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하고 내가 잘 지내기 힘들구나. 인간이 밉다. 그러면서 그 직장이라고 하는 데에 이른바 직장 내 가치관 그죠? 직장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이 나하고 안 맞잖아. 그럼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무원 왜? 나중에 연금 받으면 되니까. 보상되니까. 그죠? 돈 뗄 염려 없으니까. 꼬박박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직급 올라가니까. 시간만 보내면. 뭐 이런 거잖아요. 나쁜 짓 안 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예, 도저히 이런 평범한 직장을 내가 다닐 순 없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대표적인 기자, 언론가, 평론가, 뭐 이런 길로 가는데, 이제 잘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약간 멘붕인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인생이 원래 잘 안 풀리는 것이 정답이에요. 잘 풀리겠냐고. 안 풀려야 돼. 그게 정상이란 그게 잘 안 풀리는 게.
맨날 TV 같은 거나 보고 승승장구 좀 고생 좀 했다는 밑밥 깔아놓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조연이 됐고 주연이 됐고 뭐 돈이 몇 백억 있고 건물 주고 그런 마사리질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 그 몇 퍼센트에 갈 확률은 아예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믿고 나가는 거야. 자등명 법등명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진리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근거를 만드는 행위를 해야 돼. 그게 독서고 공부고 노력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이치죠. 노력은 개뿔 하나도 안 하고 공부도 겁나게 안 하고 명리학 깨닫기를 바라고 돈이 쏟아지길 바라고 그것을 이제 몽상이라고 하죠. 앞으로 몽상하면서 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죠? 뇌 뭐 연결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깼어. 요것만큼 딱 그 세계 놀다가 와. 그럼 이거 가상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쾌락으로 점철 가득 찬 저 진짜 세상 내일 또 돈 벌어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죠. 그것도 한편의 삶이긴 하지. 그런데 게임 회사, 이제 그러한 게임들을 앞으로 만들어낸 회사가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겠냐고. 다 중독돼 뒤질 정도로 게임해라. 그래야 우리가 돈 번다.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지만 고객을 세뇌시키고 고객의 충동구매를 이끌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광고를 기획하기도 하고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진정한 인간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명리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후자를 여러분 정신의 안정, 평화, 평온을 추구한다. 이 명언인 무덤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개신기, 일로, 돈으로 가득 차 있잖아. 노력하는 만큼 된다고. 그럼 기토 다른 애 불러서 할 거냐. 아까 그런 협업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파이를 키우려고 하면 사람과 같이 해야 돼. 근데 파이 키우기 싫어. 그냥 난 공부하면서 살 거야. 그럼 혼자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애들 보면 모여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뭔 공부를 해 모여서.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부에. 모여가지고 떠들고 아 배고파 나 매장 갔다 올 거야. 졸려 잠깐만 작게 10분 후에 깨우죠. 뭘 또 10분 후에 일어나. 2시간 자다가 이제 침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배고프니까 또 라면 먹으러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공부는 혼자 한다. 니체도 강조했어요. 혼자 나아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화계 12인설 화계에는 이제 12연성 묘하고 맥이 닫혀 빛나던 것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명리의 철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고독하게 식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래야겠죠. 식상을 잘 쓰려면 항상 인성, 식상, 페인 뭔가를 자꾸 배워야죠. 배울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하고 많이 노셔야 돼요. 계속 버전업 될 때 따라가면 내가 그것을 익힌 기간이 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옛날에 도스 이렇게 막 키보드에서 직접 명령어 칠 때와 이제 마우스 나올 때 정말 편해져서 굳이 뭐 내가 도스 시절 그거 몰라도 뭐 잘 쓰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인공지능에 익숙한 것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금 불편한 것을 이제 개선해서 더욱더 완벽한 인간이 막 툭툭 말로 던져도 알아서 다 결과값 내놓는 뭐 그런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만 그 전에 내가 걔하고 놀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 아,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안 나오네. 등등등등. 이것 역시 뭐 말로 글로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해보면 아는 거죠. 아니 뭐 사랑 안 해봤는데 사랑이 주는 감정 이런 걸 뭐 글로 백날 적어봐야 뭐 알아요. 사랑을 글로 배우고 연애를 글로 배우고 섹스를 글로 배우면 아니냐고.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보세요. 그 22불 아까워하지 마시고 챗GPT4 열심히 쓰세요. 하루만 굶어, 한 달에. 그럼 되잖아. 자, 이제 남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개신기 개수 편제를 갖고 있고 신계, 그래서 식신생재하는 여자를 사랑해. 근데 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제를 사랑해.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 다 사랑해.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혼자 사랑하지 못하게 기토, 내 안방에 이제 비견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내 안방에 비겁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인연을 만나서 떠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다만 비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집착 혹은 뭐 의처증, 여자라면 의부증 이런 게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지합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이 없어져. 이게 다 구조의 문제인데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겁제 있네. 역시 뭐 너 의처증 있지, 너 의부증 있지. 그런 식으로 상담하면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하튼 축중개수는 이 기토를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토의 사랑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개수가 다른 기토. 근데 운에서 이 개수를 끌어갈 수 있는 글자 같은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무토 갖고 있는 글자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무게합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또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안 돼. 십성적 관계 이런 걸 다 보셔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남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목이야. 인중무토가 있다고 쳐도 이 개수 입장에서 관이잖아. 그런 관에서 인목을 내가 쓰려고 하는, 그죠? 무병갑해서 그 관에 소속되어서 내가 열심히 상관생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에너지로 쓸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속성이 있을 수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항상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무관이죠. 그러니까 무관이라면 이 간요지동 일주가 위력을 발휘하겠죠. 하지만 갑에 대한 로망이 있죠. 갑기합하고 싶은 거야. 나 남자만 오면 남자 진짜 위해 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갑은 기축에서 끝내주게 잘하는 거거든. 최고의 여자라고, 갑의 입장에서. 근데 그 갑을 갖기 어려운 구조에 앞에 비겁들이 다 먼저 선점해. 그럼 열받겠죠. 간절히 원해.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었어. 그러면 잘 해주겠죠. 잘 해주지만 이게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토 왔어. 그러면 간목이 미토에 빠지잖아요. 충미충으로 벗어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사유축, 이 기토가 사유축 삼합을 하는데 식상고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경금상관 임묘시키고 이래서 자식이 임묘되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나 이런 발전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해되셨죠? 부부가 단둘이 살아서 신명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100년 동안 해로하면 좋은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옛날에 뭐 절절함 이런 게 사라지니까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계속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게 진짜 인연이긴 하죠. 여하튼 그런 게 사라지면 이제 작은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물론 자식 없는 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은 자식을 원해, 한 사람은 자식을 원하잖아. 뭐 이런 문제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근데 서로 간절히 원하는데 뭔 짓을 해도 임신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입양해야 되는데 싫어. 우리의
우리 사랑의 산물이 아니고서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기 싫어. 별거 다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입양해서 참 친부모 이상으로 잘 키우고 큰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 대신에 이제 유기묘, 유기견들 잘 보살피는 사람들도 있고. 여담에게서 꼭 한 말씀 드리자면, 특히 캣맘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고픈 생명에게 배를 불리는 일, 먹고 살게 해주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위대한 활이냐, 그것도. 인간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범주의 생명체들을 살리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신체 단련해서 인간에게 저항하는 일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혹성 탈출처럼 그런 문제 안 생긴다고. 걔들 왜 밖에 나가 살고 있어요? 인간이 버렸잖아. 그죠? 버린 생명체들이 살고자, 걔들 다 감정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살고자 모여서 추울 때 서로 껴안고 자려고 모여 있다고. 인간이 도심에서 모여 사는 것처럼. 근데 누군가 자기 돈을 써서 먹여 살리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번식하고 그러니까 이 버려진 고양이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해서 변도 아무데나 싸고 그 냄새 나고, 특히 여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시골이라면 천연기념물, 수달 이런 애들 잡아먹고 같이 막 싸워가지고 여러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그래 봐야 뭐 대단하냐고, 그게. 그죠? 이 80억 인구가 무분별하게 번식해서 저지르는 것보다 크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인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이 인간인가? 그죠? 고양이 돌아다니면 막 돌 던져가지고 꺼지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인가? 캣맘들이 밥 주는데 왜 쟤들한테 밥 주냐고 노발대발하고 신고하고 아파트 쫓아내자고 하는 사람이 인간인가? 그런 비난에도 묵묵히 아이들 끼니 챙겨주는 사람이 인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 업보예요. 그야말로 업보다. 그러니까 식상은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가꾸고 뭐 이런 속성이잖아요. 그런 인자를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안 하는 거야. 내가 에너지에 지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 사람도 막상 2년이 뒤에서 한 마리를 키워보면 알아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고. 근데 그 경험까지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죠. 사람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개한테, 고양이한테 저렇게 비싼 걸 먹이고 미친놈들이고 뭐 이런 거죠. 막 유모차에 태우고 끌고 다니고 뭐 씨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욕한 사람 많아요. 근데 애가 아프잖아. 뭐 어떻게 못 걸어 다니는데 버려? 그죠? 나이 들어서 애들 뭐 집안에만 있게 바깥 공기 쐬어줘야죠. 구경시켜줘야지. 생명체잖아. 기계가 아니잖아. 사람이 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막 가둬두는, 갇혀있는 개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밑에 발도 굉장히 불편하게 해. 막 공간도 넓어가지고 편하게 누워있지도 못해. 배겨가지고 소위. 막 그런 거 보면 끔찍하죠, 진짜. 옛날에 그 모란역 그게 막 관리 있었는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이게 살인상생 이런 구조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측은지심이 생겨서. 물론 그걸 수양을 통해서 그런 마음도 다 버리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타고난 에너지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맹자가 말했듯이 사단 중에 하나인 측은지심, 이게 이제 인이잖아요.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괴롭고 이럴 필요는 없을 정도의 수양을 하고 안고 사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죠. 맹자는 성선설 얘기했지만 측은지심이 누구에게나 있다? 아니야. 제가 보기엔 택도 없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복잡하다. 기축은 이제 동토의 땅이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을 가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축은 항상 우보천리를 생각해야 돼. 단숨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오랫동안, 특히 이게 중년이니까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식신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개수라고 하는 이제 편재, 재무복이 생긴다, 갖춰진다 이런 것이잖아요. 얘가 원하는 게 근본적으로 뭐겠어. 이런 땅에 이 기축이 아까 갑 말씀드렸지만 이 갑 큰 나무들을 여기에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 뿌리부터 자라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인원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라는 거야. 이 지하에 묻혀있는 이 재물, 이걸 통해서 명예를 잘 키우는 거.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고. 이 기축들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 경금 상관을 인멸시켜서 상관짓 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인성이 갖춰질 때는 현대사회니까 많이 끼부리고 언변 쓰고 그렇게 하면 살아야겠죠. 그 우보천리를 잊지 말라고. 나쁜 짓 하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해야 되고 너무 돈을 쫓아가고 그래서 사화인성은 사유축으로 해서 식상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식상 폐인 역할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성이 인성답게 쓰이지 않으려고 하고 사화 정인 그걸 축중개수로 또 정인을 막 재극인하니까 그것이 돈 욕심, 술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한 오화는 이제 이 귀문, 오축 원중귀문 탕화 막 이래가지고 공부다운 공부로 못 쓸 수 있으니 정신 종교명리 철학성의 공부 빼고는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속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감추고 막 하여튼 그런 식에서 너무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마라. 명예를 생각하면 아주 좋은 큰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주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새도리형, 계해갑인, 기축, 경호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재와 관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재관의 사회죠. 이걸 내가 일시로 잘 끌어올 수 있으면 이제 큰 돈, 큰 명예 이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끌어오잖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축이 갑을 키우는데 그것을 갑인 큰 명예죠. 근데 얘는 개갑, 해인 그래서 내가 이 명예를 가지면 돈은 알아서 끌려와. 다 연결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그런 제복이 일찍 오잖아. 제복, 이 명예복이 일찍 와버려. 스생목이 그대로 착착착 해자충 들어오고 명예까지 딱 합해서 얘 이 수기를 다 머금고 명예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거죠. 해이나 앞에서 해외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국제적인 명예, 해외에서도 돈 많이 벌다, 해외 시장에서 장생되는 명예, 엄청난 명예, 큰 브랜드를 갖다 유명해지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정관사회 바둑에 이제 정석, 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사회라고요. 그런 사회인데 내가 어때요? 그 상관경관으로 이 고정관념을 깨줘. 그런 건 이제 내가 개발한 수, 독특한 수,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수, 이런 수들을 기가 막히게 잘 두다. 거기 이제 귀문 걸린 편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수들을 이 귀문 걸린 상관, 수를 딱딱 두는 거죠. 항상 상관 페인이고, 내가 말을 하면 또 이게 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인 에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목을 받는 그런 인자겠고, 이 가비는 당연히 이제 직장, 단체니까 바둑 협회 이런 데하고 나중에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이런 식신 딱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세운에서 발동 걸리고 그러면 이제 식상으로 관을 쳐버리겠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 인호술 삼합해서 이 축이라는 걸 날 딱 건드리면 이제 이 여기하고의 연결성, 그죠? 축인, 해축, 해자축, 이제 격각인데 이렇게 관하고 연결성이 있었는데 축수령하면 깨져버려요.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이 관에서 벗어나서 인호술, 이 술토들과 함께
새로운 이제 인성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인성적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이죠. 인성적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터득해온 바둑 이론,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도 펴내고 강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도 이제 기유무신, 이렇게 식신,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노하우로 이걸 가치 있게 해주는 거죠. 제자들도 돼요. 제자들인데 이제 수평적 관계. 왜냐하면 천간에는 이제 비겁 에너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다 이런 것도 당연히 되고, 그들이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면 내가 자문해주다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고, 항상 내가 일시의 인성으로 연월 혹은 대운에 오는 식상을 이렇게 인성으로 극해주면 교육업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쪽하고 굉장히 잘 맞죠. 외여 표현을 위한 실전사주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